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또래 괴롭힘의 문제입니다. 청소년 또래 괴롭힘은 이 학교 부적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그다음에 어떤 정신 건강 이런 것들을 해치는 매우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 괴롭힘의 피해 영향은 어떻게 돼요? 장기적이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간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이러한 어떤 그런 그 괴롭힘이고 따돌림 현상이다. 그래서 그간의 여러 가지 어떤 연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래 괴롭힘은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심각한 어떤 심리적으로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체와 이런 어떤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기라든지 이런 어떤 청소년기의 또래 괴롭힘의 피해는 성인기의 문제 행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심리적 부적응까지도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래 괴롭힘은 우울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자살 위험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그런 상당히 관련이 있고 이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이런 어떤 것들로 보고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런 괴롭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동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인기의 어떤 그런 문제 행동 이런 것들에 어떤 부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심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우울증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자살 위험에 존재하는 이런 어떤 정말로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어떤 저하시키는 이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어떤 그 또래 집단의 어떤 부정적인 경험, 그다음에 청소년의 어떤 그런 사회적 부적응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가는데 이제 최근 늘고 있는 이 청소년 자살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또래 괴롭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래 괴롭힘 행동은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장난이나 놀이라 할지라도 피해 학생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래의 어떤 그런 괴롭힘, 피해 경험으로 인지하고 있다면 또래 괴롭힘이라고 봐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에게 이런 것들은 평생 어떻게 돼요? 어떤 괴롭힘을 입힐 수 있는 이 치명적이고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주변의 어떤 그런 또래 집단을 통해서 사회성을 기르고 그리고 집단 안에서 어떻게 돼요? 성인이 되기까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청소년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래 집단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그 집단에 쉽게 수용되어 조화를 이루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집단 내에서 이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 경험의 어떤 그 손상으로 인해서 학교나 사회에서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또래로부터 해서 사회적 지지를 어떻게 돼요? 박탈당한 이 청소년들은 개인의 자아 개념이라든지 정체성 이런 것들의 발달이 지연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그 자아 개념이라든지 정체성 이런 것들이 지연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기에 또래 집단 내에서 어떤 배척당하거나 소외당하는 이런 느낌을 경험한 그 청소년들은 발달 성숙 이런 어떤 발달에 어떻게 돼요? 미성숙 이것들을 가져오는 어떤 면에서는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청소년들의 이 괴롭힘 현상은 상당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또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또래 집단의 이제 대책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원인과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유형 다 알아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자, 첫 번째는 자, 이제 여러 가지 대처가 있겠지만은
이 청소년 사이에서 마치 또래 괴롭힘이라든지 하나의 어떤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그 또래의 어떤 괴롭힘은 어떠한 이유를 막느라고 한 명 혹은 소수의 대상을 놓고 다수가 괴롭힘을 가는 행동, 이런 것들은 절대 어떻게 돼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의 어떤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청소년 간 또래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늘 말하겠지만 이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대처 측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적인 대처는 자, 또래 집단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들에게 왜 괴롭힘을 당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어떤 그런 그 청소년들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아이들과 얘기해봤자 어떻게 돼요? 들어주지도 않는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한다는 거죠. 자, 실제로 또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이유를 모른 채 대부분 무기력한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이게 그, 어, 그 뭐라 그럴까요? 저기 딱 무슨 벌레라고 할까요? 이게 벌레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뛰어서 막 이루어져 간다 그러면 여기에 요거를 씌워서 더 이상 못 띄우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못 뛴다는 거죠.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라, 그다음에 어떤 코끼리도 그런 훈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힘이 없어서 이루어지는 거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요것도 조그만 그런 그 막대기 하나 이렇게 걸어놔도 이제 더 이상 먼 데로 안 간다는 거죠. 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무기력감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되기라면 상당히 우리는 이게 무기력한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청소년들은 이제 앞으로는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걸리는 현상이라든지 이제 말하지만 자살까지 현상,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부터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문제 해결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돼요? 사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 이 오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다면 어떻게 돼요? 오해를 풀어야죠. 그리고 담당하게 자신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과의 의사를 밝히는 학생의 어떤 말, 이런 것들은 같은 학급에 다른 학생들도 함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자, 혼자만의 이 방법과 노력으로 해결하기 힘들 때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부모나 교사, 그다음에 주변의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의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이런 어떤 상담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또래의 어떤 그런 괴롭힘 해결은커녕 그에 대한 어떤 보복까지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담을 기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래의 괴롭힘은 피해 학생이 타인과 의논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나 교사와 상의해봐도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해결할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상담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옳지 못한 태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함께 고민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예외로 이제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부모나 학부모, 교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이제는 가정의 대처 방법입니다. 가정의 대처 방법. 그래서 이 가정의 대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떠한 형태로든 어떻게 돼요? 타인을 괴롭히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존중하고 아껴야 한다는 이런 가정교육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평소에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의사소통 기술과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자녀와의 어떻게 돼요?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모와 여기 어떤 자녀 간에 이런 어떤 배려라든지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즉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 속에서 자녀는 어떻게 돼요? 학교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타인과의 관계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어떤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돼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자녀의 어떤 그런 공감 능력 증진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부모 자녀 대화법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양육태를 온정적이고 그리고 일관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유지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런 또한 자세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피해자 부모의 어떤 대응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가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먼저 자녀를 위로하고 공감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열고 어떻게 돼요?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도록 나는 너의 부모다. 나는 너의 어떤 것들을 지지한다. 이런 것들이 해주는 공감해주는 이러한 능력, 이러한 부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 부모는 어떻게 돼요? 학교에 가서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직원 선생님들과도 주의 깊게 관찰해 줄 것과 그 다음에 위급할 때 접촉해 줄 것도 당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괴롭힘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학교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녀가 그 문제를 논의하기에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교사에게 어떻게 돼요? 특별히 자녀를 격려하고 지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를 자녀와 깊이 또 의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돼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런 다음에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치료의 어떤 그런 치료 기관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로부터 또래 괴롭힘을 받고 있다면 곧 어떻게 돼요? 경찰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뭐 신고만이 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이상의 어떤 그런 자녀가 학교에 중도 포기한 사람들부터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받는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그런 것들을 끊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계속 이루어간다 그러면 이제 계속적인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그런 것들을 끊고 그런 학생들의 어떤 해결책과 대책을 또 같이 함께 논의해가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또래 괴롭힘의 이제 대책입니다. 여러 가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가해자 부모와 자녀 지도 방법입니다. 자, 또래 괴롭힘 가해자 청소년들은 주위의 사랑을 갈망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는 어떻게 돼요? 타인을 괴롭힘으로써 얻게 되는 이 관심에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가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라면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가 친구 앞에서 이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누군가를 해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자신의 우월함을 가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겁한 어떤 면에서는 겁장이들이나 하는 행동이라는 이런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이 지배적 행동과 이런 어떤 지도력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어떻게 돼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이 영향을 설명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은
같은 반 또래들에게 인기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두려움이 동반된 이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근히 강압적인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주는 이런 어떤 접근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친구를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학급에서 한 아이를 따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행동은 가해 학생의 낮은 어떤 자아상과 자신감 이런 결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가해 학생이라고 여겼던 나의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또래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이 연쇄적인 어떤 그런 반응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계속적인 그런 부모의 그런 어떤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데 그것이 곧 나 자신에게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가해 학생 자녀에게 이 상황의 어떤 심각성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돈이나 이런 소유물을 얻기 위한 이런 괴롭힘은 어떻게 돼요? 범죄로 처리돼서 경찰에 관여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어떻게 돼요? 가해 학생이 반드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안 해진다 그러면 더 큰 이런 어떤 피해를 또 당할 뿐만 아니라 가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더 큰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주의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자신의 어떤 양육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처벌적인 이런 훈육 방법의 사용 그리고 폭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가진 가정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양육 방식을 이런 어떤 양육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의 신체적인 훈육을 사용한다면 그 부모가 없는 데에서 어떻게 돼요? 자녀의 행동은 더욱 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자녀의 양육 방법, 처벌 방법, 이런 어떤 훈육 방법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가해자 부모는 제일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정중히 사과를 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이것들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어제 보니까 어젠가 그제 뉴스를 보니까 그 중학생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인해서 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경찰에 잡혀와서 이제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14세 이하다 보니까 촉법소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비디오를 찍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CCTV가 찍히고 있는 상처에서 경찰에도 발길질을 하고 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을 봅니다. 근데 이 부모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든 간에 자녀가 그런 행동을 하면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미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초지종을 알아봐야 되는데 경찰에 이제 이런 또 문제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 밑에서 그런 자녀들이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이제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경찰도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가게 되면 어떤 더 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당하고 발길을 차는데도 그냥 당하고만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그런 현상들이 지금 보면 우리 사회에 그런 어떤 그런 그 공권력의 어떤 공권력 정확한 공권력을 우리가 이것도 유지하고 지지해주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한 것인데 이 공권력이 무너지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어떤 면에서는 CCTV를 통해서 고스란히 이걸 방송에 방영되는 걸 봤는데 이거는 좀 옳지 않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가해 학생 자녀의 어떤 부정적인 이런 공격 에너지를 어떻게 돼요? 정기적인 운동이나 대인관계 훈련, 심성훈련, 상담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이나 뭐 이런 쪽에서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아침 시간에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체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따돌림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그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 학교별로 이제 아침 시간에 이런 운동 시간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부흥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따돌림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대처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것이냐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대처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대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담임 교사는 어떻게 돼요? 평소에 학생들을 세밀하게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학기 초에 여러 나라 학생들과 면담을 통해서 뭐 진학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이야기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어떤 성격적 결함이 있는 학생은 어떻게 돼요? 진학 등으로 인해서 평소에 또래와 잘 어울리지는 못하는 학생들을 가장 먼저 인지해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계속적으로 면담을 실시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교사는. 그래서 피해 학생이 어떻게 돼요?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그다음에 내성적인 성격의 경우에 추후에도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떤 또래의 괴롭힘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자원을 동원해서 피해 학생이 이 자기 주장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성을 개발해 나가도록 이제 도와주는 것이 이 교사의 어떤 그런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문제 학생 간의 사소한 다툼이라든지 오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또래의 어떤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에 우선 어떻게 돼요? 가해 학생과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먼저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학교의 대처입니다. 이제 교사의 대처 있고 학교의 대처. 자, 학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어떤 그런 교육과 건강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교사만의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느냐? 학교 차원에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 아까도 얘기했죠. 아침 시간에 뭐를 운동을 한다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동체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부모면 학생의 교육이라든지 직장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어떻게 돼요? 현재는 인터넷, 스마트폰 이걸 발달로 인해서 갈수록 이제는 면대면의 어떤 그런 대화 방식보다는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대화가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또래 간, 그다음에 또래와 교세 간의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과 대인관계 기술 습득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대화법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의 자기 개념을 건강하게 확립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불안하고 충동적인 정서를 스스로 인정하고 건강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적 기술 습득 프로그램, 그 다음에 도덕성과 이타성, 그 다음에 공감 능력 증진 프로그램, 그리고 건강하게 자기 의견이나 이런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훈련 프로그램이 또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런 어떤 그런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괴롭힘 이런 것들이 이제 미연에 또 방지하고 일어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이제 지역사회와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이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청소년 또래의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 내 어떤 행정기관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협력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관내의 청소년 관련 센터라든지 학교는 서로 협력해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과 부모들에게 통합적인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도 계속 드리지만 한 아이가 성장하는데 이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뿐만 아니라 어디에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어떤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들이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해 가지 못한다는 거죠. 성인으로 성장했지만 바르게 성장하지 않고 계속적인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과 질서 수호라든지 정의 실현을 위해서 가해 학생의 어떤 처벌과
피해 학생의 치료에 중점을 두는 어떤 조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실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가해 학생들의 처벌 어떤 면에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처벌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치료, 그다음에 예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국가 차원에서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예방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가해 학생,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치료에 중점을 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적인 어떤 그런 시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또래 괴롭힘이 청소년의 인간 존중 의식과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 그다음에 자유를 역량의 부족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그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이런 실제적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가해 학생의 어떤 심리적 억압과 좌절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의 적절한 어떤 대응 능력을 길러주고 이러한 어떤 상담적 지원과 이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담적 지원 방안으로서는 어떻게 돼요? 상담 채널을 다양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 채널은 24시간 핫라인을 구성을 하든지 이메일을 한다든지, 요즘에는 사이버상에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SNS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들이 지속적인 또래 관계 조세를 기초로 해서 어떻게 돼요? 개인이라든지 집단 상담, 또한 또래 상담, 그다음에 상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사들이 자유 연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학생 상담에 필요한 어떤 자원봉사자를 초빙한다든지, 그런 초빙을 통해서 뭐 학부모라든지 어떤 그런 미발령된 교원, 퇴직교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정문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해 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가해 학생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가해자 피해자의 릴레이 어떤 여러 가지 뭐 일기 쓰기, 서로 여러 가지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청소년 또래의 어떤 괴롭힘에 대해서 대책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은 늘 우리가 이제 청소년의 문제와 보호는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이고, 그다음에 학교고, 그다음에 사회 어떤 그런 지역사회라는 거죠. 지역사회. 이 지역사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통합해서 국가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법과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루어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제일 첫 번째 부모의 어떤 그런 양육 태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런 어떤 가정의 양육 태도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하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